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커트행 나온 기업들 계속 관심 있게 보자고 한 게 뭐였죠? 현대차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있었죠.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가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오늘 경제 공부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상승. 자, 어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길이 우리 장 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막 0.8% 정도 하락하고 있지 않았어? 맞습니다. 분명 이제 제롬 파월에 대한 그런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증시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큰 악재라고 보기는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복하고 결국 플러스로 마감되었고, 또 이 와중에 트럼프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조사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했지만 시장에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어제도 알파벳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애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애플이 제미나이와의 협력을 체결하며 AI에서 전략적 전환에 나섰다고 합니다. 제미나이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단연 협력에 합의하고 올해 말에 선보일 시리에 제미나이를 적용한다고 하는군요. 자, 그동안 애플은 AI에 뒤처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발했지만 그거 쉽게 안 되죠. 결국은 제미나이를 쓴다는 소식이 나타났고요. 이제 인정할 거 인정했으니까 애플도 또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 애플이 제미나이와 협력을 체결하지 않았겠습니까? 알파벳의 위상이 더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군요. 알파벳이 1% 상승하며 종가 기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 중 4조 달러를 돌파한 네 번째 기업이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한국 AI 도입률 18위. 우리나라의 AI 도입률 성장세가 가파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의 정책, 모델의 성능 고도화, 대중현상, 이러한 동력이 맞물리며 급성장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AI의 한국어 사용이 정교해지면서 사람들의 사용량이 늘기 시작했고, 지브리프사,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바람의 그 중심점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 쉽지 않았던 부모님 세대 AI 활용도도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네이버에 직접 검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기대운데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찾는 정보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만 정말 많고, 또 그것조차도 AI로 양산된 블로그,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 이제 네이버를 쓰기가 짜증이 날 정도인데요.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AI로 넘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희 부모님도 이제 드디어 제미나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또 유행하면 한국 아니겠습니까? 요즘 두쫑크도 난리가 나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유행 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는 25위를 차지했던 한국이 작년 하반기에는 7계단이나 상승하면서 18위를 기록, 아마도 당분간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AI 사용에 익숙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이러면은 1분기에 5천 도달. 작년부터 코스피가 쭉쭉 달려오면서 이제는 오스피라는 코지가 눈앞에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1분기 중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대신증권에 따르면 삼성과 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실적 레벨업이 빠르게 진행되며 5천 돌파 시점이 점점 당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2분기쯤에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분기에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1월에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증권사들이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급등이 있었으나 실적이 올라가는 와중에 올라가는 거라서 밸류 부담도 크지 않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코스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현재는 전망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다음입니다. 일본 증시 서상 최고치. 우리나라 증시도 참 좋은데 옆나라 일본도 좋습니다. 장중 사상 처음 53,000포인트를 돌파. 여기는 다카이치 기대감으로 올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기 총선거를 한다고 하면서 그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자민당이 이기면은 다카이치의 힘이 강해진다는 게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 와중에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엔에 920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요즘 근데 한일령 때문에 중국 사람도 일본에 잘 안 간다며. 그런데 또 엔화가 싸다고? 야, 이거는 여행 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는 일본 여행을 가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야, 나는 도대체 언제 잘 수 있습니까? 갑자기 뜬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부터 정규장 전 프리마켓을 열고 7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8시가 아니라 7시입니다. 물론 정규장은 유지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장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프리마켓이랑 애프터마켓이 열리기 때문에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던 10분짜리 단일가 매매 있잖아요. 그거는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은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애초에 정의선 회장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였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빛을 본다고 하는군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는 30조 이상이라고 하고요. 내년에 상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역사가 좀 있는 기업입니다. 1992년 MIT 쪽에서 시작된 회사고요. 그 이후에 구글이 인수한 바 있으며 그걸 또 소프트뱅크가 인수했고 2020년 그때 현대차가 인수를 했던 기업입니다. 참고로 현대차가 그때 샀을 때 1.3조 원 정도였는데 거의 한 5년, 6년 만에 이게 몇 배가 뛴 건가요? 30배까지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대박 쳤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더 욕심내라고 합니다. 대형주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는 완벽한 현대차의 시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왜 기간이 그렇게 미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은 더 욕심내라고 합니다. 목표가 45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로봇과 자율주행,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주가 상승 흐름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최근 들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부담감은 존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배당률도 5%였는데 어느덧 3.3%까지 하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입하실 분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목표가를 제대로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그어놓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와중에 유진투자증권의 목표가를 6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포스코 목표가는 내렸는데 흥국증권은 좀 민망하겠군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36만원으로 하향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포스코 12% 넘게 급등하면서 35만원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냥 목표가를 내렸는데 하루 만에 그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안 좋다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실적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500억 수준으로 예상보다 크게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철강도, 2차전지 소재 쪽도 지금은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저점을 확인했다는 걸까요? 또 이 와중에 리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며 로봇 쪽에서도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할 일이 있다는 이야기도 영향을 주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차트가 이쁩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겉토양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겉토양 나온 기업들 계속 관심 있게 보자고 한 게 뭐였죠? 현대차 있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있었죠. 이번에는 포스코홀딩스가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 두 친구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도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NF 이쁘다. 작년 말 악재가 나오면서 크게 흔들린 2차전지 하지만 바닥이란 시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중장기적으로 테슬라와의 파트너십이 매력적이라며 LNF의 목표가 1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안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LNF는 다르다고 합니다. 파트너가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전기차 캐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테슬라는 이야기가 다르다며 선도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LNF의 걱정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도 이쁜데요. 다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한 종목만 사는 것보다는 여러 종목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LNF 예상 실적입니다. 이대로 흘러가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시 또 전기차 캐즘에 해소되면서 올해 흑자전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적자에서 이제 3.5%, 4.8%로 증가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에서 이제 큰 시세가 나온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두쫑쿠 아까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요. 그래서 두쫑쿠 유행을 끝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쫑쿠 유행이 한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어붙은 소상공인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해요. 두쫑쿠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말을 하는데 예전에 유행했던 두바이 초콜릿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최근 MZ들 사이에서 유행하며 두쫑쿠를 만들어 파는 카페, 식당들의 매출, 국밥집에서도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플런이 생기기도 하고 매출도 몇 배가 뛰었다는 후기가 나타나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고 엄청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이제
붕어빵집 있죠. 붕어빵집에서도 이제 두바이 붕어빵을 만들면서 한 개 5,000원이 넘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길이 미쳤다 가격이 왜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핵심 원재료가 좀 비싸다고 해요. 볶음 카다이프, 피스타치오, 마시멜로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실제로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먹고 싶어도 못 구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기레분들 드셔보셨나요? 이거 찰떡 파이랑 뭔가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3B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3B가 뭐냐 하고 제가 히리탄테 물어봤더니 BTS, 블랙핑크 그리고 가수 B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B는 아니고 빅뱅이죠. 이러한 대형 아티스트가 올해 이제 컴백을 한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진짜 컴백하는 걸까요? BTS는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1분기에는 블랙핑크, 엑소의 신보가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2분기에는 빅뱅이 코첼라에 출격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베이비 몬스터의 신보와 투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스트레이키즈의 신보 발매가 있을 예정이고 빅뱅의 투어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엔터 어디까지 올라갈지 다시 보자고요. 참고로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ETF로 이제 전체 다 같이 사는 전략을 쓸 수 있겠습니다. 에이스 케이팝 포커스의 이 친구가 가장 거래량도 많고 안에 들어있는 주식도 이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음입니다. 이란, 미국과 소통 중.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 핵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위협과 명령이 없다면 핵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미국이 공정하고 정당한 협상 준비가 된다면 진지하게 고려하겠소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시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훈련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시위대에 침투해서 오히려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시위가 나타나면 이제 이런 얘기는 꼭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주말 사이에 폭력이 급증하고 있긴 했지만 현재 상황은 완전히 통제되고 있으며 뭐 자기들 말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NC소프트 1분기 실적이 기대. 잊을만 하면 알려드리는 아이언2 이야기 여전히 재밌게 하고 있고 여전히 재밌습니다.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걸까요? 이제 NC소프트 어느덧 24만 3,500원이 되어 가는데요. 지난번에 봤을 때가 20만원이었는데 어느덧 20%나 올랐네요. 마침 또 SK증권은 1분기부터 신작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했고 2월 10일 리니지 클래식 기대감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만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요 라인 때 내가 사서 들고 있다면은 2월 초가 되면 신작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천천히 매도하다가 신작 출시 이후에 빠질 흐름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다시 주춤하는 그러한 전략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